안녕하세요. 달빛 아니언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상한론 임상응형 반화사심탕증 네 번째로 변비를 뽑아왔어요. 뭐 반화사심탕 지금까지 그 각각의 방들의 그 의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은데 다 올릴 수는 없고요. 이제는 이제 간혹하면 엄선해서 서너 개를 올리는 걸 하는데, 이제 이 변비 반화사심탕 하면 뭐 쉽게 위로는 상역해서 구토, 아래로는 설사. 근데 그 반대되는 변비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사고방식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생각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배우고 느끼고, 그때도 고민을 했었죠. 한 환자가 왔는데 하재를 너무 많이 써갖고 변비가 된 거예요. 막 지금 뭐라면 비증인데 심각한 비증, 막 주먹만한 기가 뭉친 것들이 툭툭 침 도니까 막 이렇게 툭툭 장이 울툭툭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전혀 변을 못 보고, 그러니까 식사도 못하고 한 달 가까이 큰 병이 아닌가 고민했던 분인데요. 이러면 이 변비를 어떤 기제로 치료하게 되는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의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의학입니다. 한번 보죠. 차오잉신이라고 하는 의사분께서 류모라고 하는 남자 9개월 된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에 대변이 막혀 있는데, 마치도 변을 보면 양의 변처럼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간혹가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까? 저도 간혹가다 그런데 동글동글동글하게 나오죠. 잘려가지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펑미가 꿀이에요. 꿀 한 근이 필요한데, 뭐냐면 항상 카이사이로 그 막힌 길을 열어줘야 돼요. 관장을 해가지고 정말 꿀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이를 9개월 된 아이를 막 주물러주고 이렇게 관장을 해가지고, 그래야만 그 동글동글한 대변도 그래야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오 타이프가 토 투여한다는 얘기죠. 반화사심탕을 처방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런 글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이 앞뒤 문mer이 이 생자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여러분들 탁 보면 그럴 거예요. 제가 해석해 주니까 쉽지. 수학도 문제도 풀어주고 나면 쉽죠. 그 전에 풀으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한 학생이 이런 얘기, 이 앞뒤 문제가 문명을 물어보면 물었기를 이런 말들을 보면서 이게 학생을 줄여서 이렇게 썼구나. 이샹 뿌지에 그러면 일생 동안 해석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한 학생이 이해가 안 돼서 묻기를, 이런 뜻입니다. 반화사심탕으로 하리 설사를 치료한다는 것은 우이, 이거는 의심이 안 갑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비를 능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학생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오타이프께서 말하기를, 안치 완부라 그러면 이게 위라는 거죠. 위를 눌러보니까 심하게 가득하고 심하게 부풀어 팽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스가 찬 거죠. 뭐 실질이 있는 게 아니게. 그리고 그 혀가 담백하고 이렇게 주르륵 이제 물기가 흐르는 거 윤이죠. 그 태가 백태가 아주 두껍게 꼈어요. 이걸 보니까 지금 위기가 내려가질 않는구나. 이 사람이 위를 만져봐서도 알게 꽉 막 팽팽하게 있고, 위에서 그 기운이, 위의 기운이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태가 많이 껴 있고요. 위의 기운은 안 내려가고 비장의 기운은 올라가질 못하는구나 지금. 비장은 뭐예요? 맑은 기운이 올라가는데 탁한 기운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태가 두껍잖아요. 탁한 기운. 만약에 승강의 이치를 그것이 명확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바로 공격하는 처방을 쓴다면 비장의 기운은 더욱 손상돼 갖고 그 팽팽하게 뼈가 부른 것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당연히 반화사심탕으로 그 비위의 기운이 돌게끔 승강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제를 조절시켜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약 단지 7첩을 먹고 나니까 대변이 이미 조결하지가 않아요.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보게 됐다. 설사라고 하는 것은 비장의
올려주는 기운이 부족. 비장은 뭐예요? 항상 맑은 소화흡수에서 그런 정말 정수 정미한 기운을 폐로 보내주고, 수액도 폐로 보내서 전신에 그런 정미한 기운도 폐로 보내서 전신에 보내고. 지금 폐의 기운을 뭐라고 보냐면 뭐예요? 우리 아파트 꼭대기에 있는 그 물탱크 같은 거죠. 거기서 전신에 뿌려줍니다. 물을, 영양 공급도. 또 비장은 취수장 같은 거죠.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영양 물질을 빨아들여 갖고 폐로 보내주면 폐에서 가장 높은 데서 보내준다. 근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양방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폐에서 전신에 영양 공급을 뿌려준다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비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내려가는 기운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올라가야 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내려갈 기운이 못 내려간다면 모두가 승강이 실조하게 된다. 하나만 잘못돼도. 그렇죠? 내려가야, 올라가야 그 빈자리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가야 또 그 빈자리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하나가 안 내려가고 서 있으면 올라올 수도 없는 거죠. 본방에서 변비를 치료하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 몸에 돌아가는 비위의 기운이 기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줘갖고, 비위가 돌도록 해가지고 비장의 양이 돌아서 비장의 음인 진액이 충분해져갖고 음양이 협조를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 협조한다. 그래갖고 기가 충족해지니까 진액도 충족해지고, 그래서 대변이 스스로 부들부들해진 것이다, 변이. 그래서 양기와 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양은 뭐라고, 이제 비장의 기를 양이로 봤지. 이때 기라고 하는, 비장의 기라고 하는 비장의 펑션이에요. 비장의 기능을 잘하는 것. 이거 양기예요. 이게 기예요. 그러면 비장의 기운이 잘하면 뭐예요? 비장이 하는 일이 소화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흡수가 잘 되니까 뭐가 늘어나겠어요? 물질성이 늘어나겠죠. 그게 진액이죠. 수액도 잘 흡수해야 돼요. 우리가 심하게 체하거나 심하게 그 숙취를 하고 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 물 먹어봐요. 몇 시간이 지나도 물이 그대로 있어요. 또 구토가 나와요. 비위가 안 움직이면, 또 비위의 기능이 안 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 저처럼 술 좋아하고 숙취가 많이 걸려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게 금방 알아요. 지금 비위가 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나 한평생 뭐 술을 잘 안 드시거나 이런 거 없는 경우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 음과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음은 뭐냐? 펑션을 얘기하고, 양은 펑션을 얘기하고, 음은 머티리얼리티를 얘기한다고 하면 돼요. 신장에 양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춥다, 하초가 춥고 발기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우에 그 한의학에서 양기가 부족하다는데, 왜냐면 왜 춥냐? 추운데 왜 양기가, 추워서 양기가 부족하냐? 만약에 신장이 잘 펑션을 한다고 생각해서 기능한다고, 열이 나겠죠. 그러니까 추운 걸 보면 양이 부족하다, 기운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왜 항상 정액이 부족하고, 또 정액의 그 정자수도 부족하고, 뭐 이런 거, 물질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장에 음이 부족하구나. 육미를. 근데 육미를 쓰기 위해서도 팔미를, 기운이 돌아야 또 음을 보여요. 그러니까 팔미의 개념, 그런 것들이죠. 신기환의 개념들이. 그래서 이 음양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어떤 개념으로 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몸뚱아리 전체로 보면 몸뚱아리 전체는 음이에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양은 뭐냐? 양은 신이죠. 우리 죽으면 몸뚱아리만 남잖아요. 물질만, 음만 남은 거죠. 양이 떠버린 거죠. 떠나간 거죠. 그래서 라오先生, 이게 존중말이죠. 라오가 차오先生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변비를 우연히 만났다. 우연이라는 게 무슨, 이때 우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환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환자가 나를 찾아오니까 나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난 거를 맞붙이, 그러니까 변비 환자를 맞붙다 하더라도 상변 자세히 변증해야 된다. 뭘로? 시스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내야만 된다. 변비에 앉아왔어, 그러니까 무조건 하재를 써서 공격한다고 바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한의학이에요. 변비약에는 뭐뭐 먹었다. 뭐 요즘 일부 사람들이 한인국 한의학에서 뭐 연구하러 보니까 뭐
우울증에 좋은 탕 해갖고 무슨 탕 이건 한약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변비에 좋은 약 반화사심탕은 우습잖아요. 설사에 좋은 약 우습죠. 안 맞는 설사와 안 맞는 변비가 대부분인데 반화사심탕 쓴다고 해서 병의 기제를 찾아서 양방에서는 뭐예요?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뭐 엑스레이 다 찍잖아요. 그래서 균이 들어왔으면 항생제를 주고, 예? 다른 원인이면 다른 이게 영양분이 부족해? 그럼 링거 주사약 넣고, 진액이 부족해? 링거.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한약도 그 원인을 찾는 게 이 변증인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지금 변비지만 비위에 기운이 안 돌고 있어. 지금 꽉 막혀 있어, 정초에. 그럴 때 잘 쓰는 방이 소요산보다도 더 좋은. 이게 반화사심탕이라는 걸 한러, 음양이 실조했을 때, 오르고 내리고가 안 됐을 때. 그래서 한러가 교차팩에 착접 서로 엉겨 있을 때, 잘 돌아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될 때 참 좋은 방이다. 이러면 변비에도 쓸 수 있고, 그 원인이 변비라면, 설사면 설사에도 쓸 수 있고, 구토라면 구토에 쓸 수 있고, 또 잇몸의 염증이라면 염증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설사에는 반화사심탕,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우울증에는 뭐 소요산소부터 해가지고 뭐 쭉쭉 그게 뭐 실험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한의학적 발전에. 이게 제가 걱정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 한의학계가 전혀 의미가 없어. 의미 자체가 없어. 그렇게 병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혹시 죄송합니다. 뭐 한의학사 같은 분들이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변비에 좋은 방들 중에서 하나 비슷한 거 찾아. 이거는 의사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봤을 때. 잘 이해하시고 참 좋은 의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교재들은 네이버 밴드 한의학 다 함께 연구에 들어오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간단체로 된 중국어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중국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뭐 연속 보기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채널이 좀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 풍요로운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올리고 싶은 내용들은 뭐 무지막지한데 제가 갖는 한계가 있네요. 전 체력 달리고, 예를 들면 리커샤워 같은 분들이 상한론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 3 올리고 싶어요. 조금만 받아보고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상한을 공부했는지, 그런 뭐 각양각의 명의들이 한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얘기들도 올리고 싶은데 그게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가 있으시면 좀 더 빠르게 좋은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